푸엔카레 추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양 강의나 책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할 겁니다. 먼저 중세시대 이후에 수학을 설명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푸엔카레 추측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씩 넘겨가면서 보세요. 어려운 거랑 쉬운 거랑 섞여 있어요. 다음에 3번, 푸엔카레 추측이 자꾸 이제 우주의 모양을 알아내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매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관련이 없어요. 거의 그냥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중세시대 이후에 수학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학은 인류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뭐 단순하게 자연수나 점, 직선, 평면 이런 개념 굉장히 오래되었겠죠. 그런 것부터 2차 방정식을 푼다, 1차 방정식을 푼다, 연립 방정식을 푼다. 혹시 선형대수 시간에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했다면은 그거는 중국에서 고대 수학에 속하는 겁니다. 기원전일까요? 아마 구장산술에 나옵니다. 기원 후 얼마 안 됐거나 기원전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발전이 없이는 문명이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무려 기원전 2000년경에 또는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죠. 기록이 이까지 올라갑니다. 수메르 문명. 적분도 역시 기원전부터 했었어요. 뭐 아르키메데스부터 당장 기원전 사람인데 적분 가지고 원의 넓이 같은 거 구하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기원전 300년 전에 소수가 무한히 많은 게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요. 많을 거라고 뭐 생각한 것도 아니고 소수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무한히 많다는 걸 기원전 300년 전에 증명을 했습니다. 유클리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수학은 아주 방대합니다. 수학과를 졸업을 해도 1800년대 거 조금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거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대 수학의 분류상 이제 중분류에서 보통 수학 박사 학위를 주는데 중분류의 수가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수학 천재들이 또 이제 각자 이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바쳐서 만든 지식들이 라서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설명을 다 해놨지만 또 뭐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책을 써놨더라도 이제 평균적인 사람, 수학에 뛰어난 재능이 뭐 있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빨리 이해하는 게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학은 이제 사치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을 몰라도 잘 사는데 지장은 크게 없어요.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인간은 언제나 더 나은 걸 추구하죠. 계속.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 과거에는 사치였던 게 나중엔 당연하게 돼요. 세탁기가 당연한 걸까요? 세탁기 집집마다 있지만 옛날엔 사치였습니다. 휴대전화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치였는데 지금은 다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적 추구, 지금 사치라고 할 수 있는 거라더라도 지적 추구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푸엔카레 추측 같은 현대 수학을 별 큰 노력을 안 하고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마치 이걸 비유를 하자면 30m짜리 크루즈 요트를 1억 원쯤 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할 건데, 먼저 위상수학적으로 같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은 위상수학적으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알고 싶어 해요.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의 그림자, 정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의의 그림자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의 자체를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이 들을 때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정의의 그림자로부터 정의가 무엇일지 추측해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도형의 모습을 바꿀 텐데, 바꿀 때 가까이에 있던 점들끼리는 얘를 모습을 바꾼 뒤라도 여전히 가까이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습을 바꾸는 거, 변환을 시키는 거를 이제 했으면 그 전이랑 그 후가 위상이 같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가까이라는 개념은 꼭 거리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우는 거리의 개념이라고 봐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던 점들을 가까이 있도록 항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변형을 할 때 찢거나 또 붙이는 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붙이면은 멀리 있던 애들이 가까워져요. 갑자기 딱 붙어버려가지고. 붙였으면은 서로 다른 점이었던 게 같은 점이 되어버리고 그러겠죠. 붙였으니까. 다음에 찢어버리면 가까이 있던 애들이 탁 멀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도형의 위상 구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변형을 하면 위상 동형으로 변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직선이랑 이렇게 구불구불한 곡선이 있을 때 이 둘은 서로 위상 동형이에요. 얘를 찍거나 붙이지 않고 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애들이 계속 가까이 있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찍거나 붙이지 않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위상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늘리거나 이렇게 휘게 해도 여전히 위상 동형이에요. 이렇게 폐곡선, 닫힌 곡선을 이렇게 바꾸려면은 어느 한 점을 탁 이렇게 잘라야 돼요. 어딘가를 잘라서 여기 이제 붙어있던 애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찢어버린 게 되어서 위상 동형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둘이 원래 떨어져 있던 애들을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붙여야 되니까 이것도 서로 이제 위상 동형이 아니게 되겠죠. 얘 이렇게 가려면 찢어야 되고 이렇게 가려면 붙여야 되니까 이 둘은 이제 위상 구조를 유지하면서 변형시켜서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은 위상 동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상 수학적으로 다른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넘어가세요. 자, 위상 공간의 정의란 뭐냐? 집합 X가 있고 여기에 주어진 위상 T. T는 뭐냐면 일단은 원래 주어진 집합 X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죠. 이게 PX가 파워셋 오브 X. 자, 여기의 부분 집합이에요. T가. 그러니까 T에는 X의 부분 집합들이 이렇게 원소로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일단은 T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X랑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만약에 T에서 어떤 T의 원소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얘네들 합집합을 했어요. 그 결과도 역시 T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의 원소들을 이제 여러 개를 꺼냈는데 얘네들을 유한번 교집합을 해도 또 여전히 그 결과가 T에 있어야 돼요.
유한이 중요합니다. 무한인 거는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무한 교집합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x랑 t 이렇게 순서상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x가 같아도 t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x, t 둘 다 적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 순서상을 위상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상 t의 원소는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열린 집합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린 집합, 이제 실수 수직선 위상에서는 이런 애들, 열린 구간들이 열린 집합이고, 또는 이제 이것들의 합집합이 열린 집합이고, 뭐 평면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경계 포함 안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열린 집합의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위상이라는 위상 구조라는 건 뭐냐? 위상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집합에서 열린 집합이 무엇인가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위상이 결정이 돼요. 자, 그 유클리드 평면을 예시로 들고 있죠. 위상 공간의 예시. 유클리드 평면 R2의 위상 T의 원소는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공집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열린 원판 X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모든 열린 원판들을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열린 원판들에서 뭐 임의로 뽑아서 그것들 합집합을 해도 여전히 여기에 그것들까지 다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유클리드 평면의 위상이에요. 이제 위상 동형을 정의하려면 연속 함수를 정의해야 돼요. 연속 함수란 건 뭐냐?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하고 싶으시면 그 해석학에서 연속 함수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연속 함수란 뭐냐면 이제 두 위상 공간이 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즉 치역에 있는 모든 열린 집합 ty에 있으니까 열 t의 그 두 번째 치역의 위상 공간에서 열린 집합들이죠. v는 그러니까 치역에서 임의의 열린 집합을 선택을 하면 그거의 인버스 이미지도 여전히 이제는 정의역의 위상에서 열린 집합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위상 동형의 정의란 뭐냐? 두 위상 공간이 위상 동형이라 함은 이 두 공간 사이의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연속이고 또 f의 역함수도 연속인 경우에 뭐 그렇게 되는 f가 존재하면 두 위상 공간을 위상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바이 컨티뉴어스라고 해요. 바이가 쌍이라는 뜻입니다. 바이시클, 바퀴 두 개, 비노큘러, 그 망원경 두 개, 쌍안경. 그 다음에 이제 푸엔카레 추측은 그럼 뭐냐? 1904년에 발표됐어요. 1904년에 발표되었는데 경계가 없는 단일 연결, 컴팩트, 3차원, 위상 다양체는 3차원 구면과 위상 동형일 거야. 이게 추측입니다. 푸엔카레가 제시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 단어가 많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했다고 말하려면 모르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마치 한글을 모르고 김서울시를 읽을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글을 모르면. 그 위상 다양체는 말을 아직 안 했어요. 위상 동형은 아까 설명했죠. 컴팩트 단일 연결, 경계가 없다, 3차원 구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푸엔카레 추측이 뭔지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어들을 설명할 거예요. 자, 정의의 그림자, 위상 다양체가 무엇인지 그림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측해 보십시오. 자, 직선, 원, 뭐 점도 마찬가지고 구면, 다각형, 다면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도형, 그런 거는 웬만하면
다양체입니다. 근데 다양체는 이제 항상 차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연수 하나를 n을 고정하고, 그리고 이제 위상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 위상 공간에서 한 점을 택해서 그 점 주변만 봅니다. 보았을 때 그 점 주변이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랑 위상적으로 같으면, 그러니까 위상 동형이면 그 위상 공간을 n차원 다양체라고 불러요. 또는 n차원 위상 다양체라고 부르고, 또는 그냥 n차원 다양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상 공간이 주어졌을 때 한 점을 선택하는 게, 이게 한 번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점에 대해서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그렇고, 여기를 봐도 그렇고, 여기를 봐도, 여기를 봐도, 여기를 봐도, 여기를 봐도, 전부 다 봤을 때 어떤 유클리드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랑 위상 동형이면 그 주변이, 그럼 그걸 n차원 다양체라고 합니다. 원이 1차원 다양체인 이유가 뭐냐? 원에서 점을 딱 집어서 이 주변을 바라보면 지금 뭐 이렇게 생겼죠, 얘처럼. 직선처럼 생겼잖아요. 어느 점을 주변을 살펴봐도 1차원 직선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1차원 다양체인 거예요. 자, 그럼 정확한 정의는 뭐냐? 자연수 n에 n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위상 공간 x, t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질 때 n차원 위상 다양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모든 x의 점 스몰 x에 대해서 열린 집합 u가 존재하는데, 어떤 열린 집합이냐면 x를 포함하면서 u는 n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위상 동형인 경우, 이 조건 이름을 국소적으로 유클리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제 x에서 임의의 두 점 x, y를 골랐는데, 만약에 이 둘이 다른 점이면 다른 점이니까 다른 데 찍었죠. 다른 점이면 x는 u에 들어가고 y는 v에 들어가면서 둘이 uv는 서로 소유인 그런 이제 열린 집합, t에 들어가니까 열린 집합이죠. 이 존재하면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다른 두 점이 있으면 이렇게 각각을 포함하면서 서로 안 겹치는 열린 집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 잘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조건, x, t는 이제 가상 기저를 가진다. 이거는 많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어떤 열린 집합의 모임이 있는데 그것들을 합집합을 해가지고 원래 위상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기저라고 불러요. 위상 공간에서. 선형대수의 기저랑 약간 비슷한 의미죠. 그런데 그 기저의 원소의 수가 가산이 되게끔 할 수 있으면 그때가 이제 제2가상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경우에 그 위상 공간을 위상 다양체라고 부릅니다. n차원 위상 다양체.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조건은 뭐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위상 다양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경계가 없는 위상 다양체 봅시다. 정의와 그림자를 보면 대략적으로 n차원 다양체가 경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n차원 유클리드 초반평면, 그러니까 변수 하나가 0 이상인 경우 그 조건을 넣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평면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드 반평면이 x축 들어가고 위로 이때 이제 x2여야 되죠. x2일 때 이렇게 되죠. 어쨌든 뭐 하나만 잡아서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 x축 쪽이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랑 이 경계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점점점이 열리게 잡고 하여튼 뭐 여기랑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여기랑 위상통형 이게 되는 그 이제 부분이 있으면 경계가 있다고 하고 있으면입니다. 경계가 있다고 하고 없으면은 경계가 없다고 해요. 자, 그럼 원은 경계가 없습니다. 원. 그 다음에 원판은 이제 닫힌 원판이죠. 이거 1인 점들까지 포함하니까 크기가 1인 점들까지 경계가 있습니다. 그 원이 경계가 되죠. 다음에 이제 원이 이렇게 원판이면은 이렇게 이 바깥이 여기랑 닮았죠. 여기랑 위상적으로 같아요. 여기랑. 그래서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n차원 구면, n차원 구면은 n 플러스 1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점들 중에서 크기가 1인 애들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것만 모아놓은 게 n차원 구면이에요. 2차원 구면 이런 애들의 1번하죠. 얘도 이제 경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평면은 경계가 있어요, 당연히. 아까 예시로 들었죠. 그러니까 반평면처럼 생긴, 반평면에 그 경계처럼 생긴 게 있으면은 그 경계가 있다 없다로 보니까 그 경계가 없는 위상 다양체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원은 1차원 다양체고 경계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제 이렇게 여긴 닫혀 있고 여긴 열린. 그래서 여기 부분이랑 비슷한 곳이 없어요. 다 여기랑 중간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닫힌 원판은 2차원이죠. 2차원인데 여기가 비슷해서 이 부분이랑 비슷해서 경계가 있습니다. 그 열린 원판 얘는 아무리 봐도 여기 경계랑은 비슷한 데가 없어요. 위상적으로. 그래서 경계가 없습니다. 그 2차원 구면도 뭐 이렇게 된 데가 없죠. 2차원 구면이니까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막 이걸 잘라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닫힌 3차원 공 이제 얘는 3차원이에요. 내부까지 있는 거라서 3차원이고 3차원 공이면 이제 뭐 이제 여기 이쪽이 경계가 되는데 여기랑 여기 표면이 이렇게 들어가면 비슷하죠. 위상적으로. 그래서 얘는 경계가 있고 얘는 또 경계가 없어요. 이렇게 탁 잘린 칼같이 잘린 그런 칼같이라고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여기가 안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경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팩트 뭘까? 정의의 그림자 보시면 이거 예시만 들어놨거든요. 유클리드 직선 R은 컴팩트가 아니다. 왜냐면 너무 커요. 무한히 뻗어나가서 컴팩트가 아니에요. 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만 열린 구간 이 경우에는 여기가 열린 구간 때문 열린 부분 때문에 컴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크기가 무한하진 않죠. 얘네들은. 하지만 이제 닫혀있지가 않아가지고 컴팩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유클리드 직선의 부분 집합 중에서 길이가 유한하면서 닫힌 구간은 컴팩트이다. 예. 길이도 유한해야 되고 또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길이가 유한하고 닫힌 구간은 A, B 이렇게 닫힌 구간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컴팩트인 애들. 다음에 이제 임의의 n차원 유클리드 공간 Rn에서 이제 얘 부분 집합이 만약에 6개이면서 닫혀 있다면 얘는 컴팩트입니다. 이건 이제 하이네 보렐 정리라고 합니다. 예시를 갖고 실제 정의는 뭐냐? 위상 공간 XT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얘를 덮는 모든 열린 덮기, 그러니까 열린 집합으로 얘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U라고 했을 때
얘가 언제나 부분 유한 부분입니다. 예, 빼먹었습니다. 유한. 그러니까 이 U에서 유한계 원소만 골라가지고 그것들로만 얘가 덮어지면, 근데 이제 어떤 열린 덮기를 가져오더라도 언제나 여기서 유한계만 골라서 얘를 덮을 수 있다면 그때 얘를 컴팩트라고 해요. 그래서 얘의 원판은 컴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 막 비었고 또 무한히 뻗어나가면 컴팩트가 아니에요. 왜 컴팩트가 아니냐? 만약에 얘를 여기에 수렴하는 이 경계에 수렴하는, 근데 여기는 경계가 포함이 안 됐어요. 경계에 수렴하는 이렇게 점점점이 열린 집합으로 덮어야 돼요. 이렇게 경계에 수렴하는 애들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다 차 있고 이쪽은 다 차 있고 이렇게 다 차 있고, 예, 이거 열려 있습니다. 이쪽은 다 차 있고 끝까지 쫙 저기는 다 커버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점점 이쪽 열린 직선이 점점 수렴하는 열린 사각형으로 얘를 덮으면, 얘도 이제 다 덮이기 때문에 열린 덮기인데, 여기서 아무리 유한계를 뽑아봐도 이걸 다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 가다가 한번 멈춰버리면 거기서 이제 이게 반드시 여기 원래 파란색 도형과 이렇게 유한 부분 덮개의 중에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부분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점은 유한 열린 덮기로 안 덮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아무 열린 덮개나 가져와도 다 유한 부분 덮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얘는 컴팩트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연결 공간은 뭘까? 정의의 그림자를 보면은 이제 위상 공간에 임의의 닫힌 곡선을 그리고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 점으로 언제나 만들 수 있으면 그 위상 공간을 단일 연결 공간이라고 해요. 이건 교양 매체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줄여서 이렇게 점점 줄여서 한 점으로 탁 만들어지면 뭐 이런 걸 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뭐 패곡선을 그려서 점으로 줄일 수 있어요. 어디든지 잡으면. 그래서 얘는 단일 연결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잡은 경우에는 점으로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잡은 경우에는 줄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줄어지죠. 여기 빈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단일 연결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호모토피 그룹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 써요. 나중에 이것도 포인카레가 정의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3차원 구면은 그냥 뭐냐? 3차원 구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S3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4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크기가 1인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것만 모아놓으면 그게 3차원 구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3차원적인 대상이고 3차원 다형체예요. 그래서 3차원 다형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2차원 구면 등등을 이제 고차원으로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차원에 대해서 다 정리할 수 있죠. 이것만 높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원 구면은 얘 자체가 3차원이긴 한데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유클리드 빼먹었습니다. 이 안에 온전한 형태로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연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다음에 이제 3차원 구면의 한 점 주변은 이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랑 비슷해요. 당연하죠. 아까 다양체의 정의를 기억해 보시면 국서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이다 이 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푸엔카레 추측을 다시 보면,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푸엔카레 추측을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왜 교양 매체에서 우주의 그 모양을 찾는 것과 연관을 짓는 게 좀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왜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주의 모양을 예시로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치 푸엔카레가 그걸 알고 싶어서 추측을 제기한 양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뭐 그 뒤에 현대 사람들이 막 이거를 우주의 모양을 알고 싶어서 막 수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막 이렇게까지 굉장한 확대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잘못된 얘기라서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하겠습니다. 자, 먼저 푸엔카레가 과연 이 추측을 제기를 할 때 우주의 모양을 생각을 했을까 알아봅시다. 자, 푸엔카레 추측이 발표될 시 상황을 알아보면, 푸엔카레 추측은 1904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푸엔카레가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주의 모양이랑 과연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했을까 살펴보면, 일단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이 1905년에 발표됐어요. 그리고 민코프스키 시공간 논문이 1907년에서 1908년입니다. 자, 이때 시공간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알겠어요? 4차원 시공간으로 보자는 제안을 민코프스키가 처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민코프스키 시공간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발표되었는데, 이 이후로는 이제 우주를 논할 때 우주를 4차원 다양체라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요. 이 이후로부터는 확실하게. 자, 그러면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 이후로 우주를 생각을 할 때 본격적으로 우주론에서 우주를 4차원 다양체로 모델링을 한 때는 적어도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예요. 그리고 인류가 물리적 우주 공간을 4차원 다양체로 수학적 모델링 하기 시작한 때는 뭐 휘어졌고 일반적인 경우 말고 그냥 뭐 여기는 중력이 없는 공간이죠, 사실. 민코프스키 시공간은. 그걸로 뭐 이제 해보더라도 여전히 1907년 이후예요. 그 이전에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의 모양을 다양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이때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몰라요. 푸엔카레가 혼자서 갑자기 이걸 다 알아내가지고 혼자서 다 생각해가지고 얘가 생각했을 것이다. 푸엔카레를 이제 엄청난 물리적으로 예지력이 완전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으로 이제 보신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푸엔카레가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얘는 뭐 특수 상대성 이론도 발표하기 전에 발표된 애예요, 푸엔카레 추측은. 그러니까 억측이다, 되게. 그럴 근거가 1도 없습니다. 푸엔카레가 우주의 모양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푸엔카레 추측을 제기했을 것이라는 억측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은 우주를 4차원 다양체로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는 무관했더라도 지금은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와도 딱히 관련이 없어요. 자, 푸엔카레 추측을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푸엔카레 추측이 단일 연결 경계가 없는 컴팩트 3차원 뭐 위상 다양체 뭐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위상 다양체면 얘가 3차원 구면이랑 위상 도형이다. 이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푸엔카레 추측을 써먹으려면 이제 우주가 구면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니까 3차원 구면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우주가 단일 연결 컴팩트 경계가 없는 다양체인지 뭐 그걸로 묘사가 되는지 뭐 과학적으로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가능한지 생각해 봅시다. 자, 우주가 단일 연결인지 조사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있는 사람은 말을 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교양 매체에서 이제 말하는 게 흔히 말하는 게 이제 끈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어디 걸리는 데가 없는지 점으로 줄어지는지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당연히 이론상으로는 알아낼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과학은 실험을 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실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적 우주 전체가 경계가 없는 단일 연결 컴팩트 다양체로 잘 기수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그냥 절망적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물리적 우주 전체가 경계가 없는 단일 연결 컴팩트 다양체로 실제로 잘 기술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푸엔카레 추측이 참이로하고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주가 3차원 구면과 위상 동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푸엔카레 추측을 써서. 그러나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물리적 우주가 푸엔카레 추측의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몰라요. 한 100만 년 뒤에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1억 년 뒤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에도 관련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주의 모양을 연관 지어서 하실 거면은 좀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해야겠죠. 그 우주의 모양을 알고 싶다는 거를 중심적인 비유로 하면은 좀 심각하다. 트러플 0.0000007%인가 들어있는 트러플 과자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은 그런 설명에 만족하셨을지 모르겠네요.